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서 이내에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하얌으로 가득합니다.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송보송하게 눈 내리는 풍경이 참 멋지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멈춰서 그 눈 오는 풍경을 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어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025년 새해 첫눈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날의 눈 오는 풍경의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요. 댓글 중에 피식하고 작은 웃음이 나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럽다. 부산은 눈이 안 옴. 몇 년 동안 겨울에 눈을 한 번이나 제대로 볼까 말까 함.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쪽 지방에서는요, 겨울에도 눈을 보기 힘들다는 댓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흔하게 보아왔던 겨울날의 흰눈이 어딘가에서는 부러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길이 미끄럽다고 너무 춥다고만 생각했던 하얀 한방눈도 더 보송보송하게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봄, 여름을 앞두고 있는 언젠가의 이야기입니다. 날은 따뜻하고요. 가끔 덥기도 합니다.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슬슬 그리워지고요. 가벼운 옷차림에 살랑거리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주위의 풍경에 연두빛과 초록빛의 나뭇잎들이 싱그럽습니다. 여름을 앞둔 봄날에 흔하게 만날 수 있었던 초록빛, 봄의 초록, 여름의 초록, 춥게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와 듬성듬성 아직도 하얗게 눈이 쌓인 지금의 거리를 걸으면서요, 봄과 여름날에 흔하게 보았던 초록빛깔이 그립기도 합니다. 흔하게 보았던 여름날의 초록빛이 그리운 것처럼 지금 흔하게 생각되는 유리창에 꽃처럼 맺힌 서리와 하얀 눈도요, 지금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그리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2025년 새해 잘 맞이하고 계시죠? 새해도 빠르게 어느새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 맞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난해 마무리와 정리를 아직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 곧 2025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겠죠? 저도 요즘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새 출발, 시작보다는 아직은 지난해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들어 내린 첫눈, 올해의 첫눈 보셨나요? 올 겨울의 첫눈은 이미 작년에 내렸고요. 2025년 첫눈 말입니다. 며칠 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의 첫눈이 내렸는데요. 거의 이틀 정도 내린 눈이었죠. 지금도 길가에 눈이 쌓여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겨울에도 따뜻하고 눈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올해 첫 눈이 아니라요. 이번 겨울 들어 눈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요, 저는 작년 말에 부산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빨간 동백꽃을 봤습니다. 역시 남쪽은 남쪽이구나. 따뜻하긴 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제가 동백꽃을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올 겨울 들어서는 처음 본 동백꽃이었거든요. 와, 벌써 꽃이 피었네 하니까요. 부산 분들이 동백꽃 아직 못 봤냐고 말하긴 했습니다. 동백꽃이 남쪽에서는 진즉 폈으니까 아마도 전국에 동백꽃이 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부지방은 겨울날 하얀 눈을 보고, 남부지방은 겨울날 눈을 보기 힘들지만 그 대신 빨간 동백꽃을 먼저 만나고요. 흔한 하얀 눈과 흔한 동백꽃, 흔하다는 것, 이 정도면 쌤쌤 아닌가요? 아닐까요? 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이무진, 눈이 오잖아, 헤이즈가 함께 부릅니다.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넣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온 번화가 그때 마침 찬 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보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과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른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이무진과 헤이즈가 함께 부른 눈이 오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얀 눈이죠. 하지만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겨울 내내 눈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들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겨울에 꽃을 거의 볼 수 없으니까요. 더 예쁘게, 가을까지는 그래도 국화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꽃을 많이 볼 수 있다가 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가 남고 꽃을 거의 볼 수가 없죠. 때문에 겨울에 볼 수 있는 동백꽃이 더 예쁘게 느껴지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먼저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매화꽃과 산수유꽃, 그리고 벚꽃이 피면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하고 반갑죠. 아마도 봄에 하얀 벚꽃 필 때 벚꽃 사진 안 찍어본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을 맞이한 꽃을 오랜만에 본 반가움의 말입니다. 아마 봄에 하얀 벚꽃 필 때요. 네, 벚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물론 꽃은 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요. 언제나 봐도요. 겨울이 지나고 오랜만에 벚꽃이 피었을 때의 설렘과는 확실히 덜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꽃이 흔하지 않을 때 피어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동백꽃과 벚꽃. 이처럼 일상에서 흔하게 생각되는 것이 생각해보면 많을 거예요.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시간인데요. 하루 중에 시계를 자주 보면서도 몇 시 몇 분과 같은 시간 체크만 하지 시간을 별도로 따로 떠올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요. 그제서야 시간 참 빠르다고 그 시간을 알아채고 시간을 생각하다가요. 이때가 지나고 나면 또 잊고 삽니다. 흔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있거나 그만큼 가깝게 있어서이기도 할 거고요. 그렇게 늘 함께 하다 보니 묻혀 살거나 묻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있다는 걸 모르거나 있기도 하고요. 그 소중함에 때론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흔하게 생각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 소중함을 느끼고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기후위기, 환경 문제죠.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등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요 문제점이 있죠. 남극 빙산이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수온 상승인데요.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평균 기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오염이나 물 부족, 요즘 물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물 부족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고민, 이야기,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먼 일처럼 평소에 관심 없다가도요. 지금처럼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해 막상 생각하고 있으면 걱정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주기가 더 짧아지면 안 될 텐데 기후와 관련된 어려운 점이 더 많아지면 안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더 관심 갖고 만들어가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잊고 있다가도 한번 하게 되면 깊게 빠지더라고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는 지금처럼 물을 사 먹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생수처럼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고요.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공기는 물처럼 돈 주고 사거나 하는 게 일상은 아니지만요. 여러 이유와 상황으로 공기도 부족해지거나 혼탁해질 수 있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요. 가끔 어떤 운동하냐고 저희가 물어보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요. 네. 그만큼 숨쉬기 운동은 흔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몇 해간 갑자기 마스크를 쓰면서 숨 쉬는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지금처럼 환경이 계속 오염되면 미래에 언젠가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공기가 맑고 숨쉬기 좋은 시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요. 일상이 일상스러운 것, 흔하지만 그게 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도 지금은 하얀색이지만요. 나중에 언젠가 공기가 매연으로 오염되면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빛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비는 이미 그렇죠. 예전에는 비 올 때 우산 안 맞고 비를 맞으면 옷이 젖거나 그래서 불편해하거나 감기에 걸릴까봐 그런 것만 걱정했는데요. 요즘은 비가 오면요. 산성비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비 맞는 게 안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은 파란색 계열의 하늘색으로 지금은 그리잖아요. 파란 하늘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황사로 하늘이 뿌옇게 보일 때가 많아지고 있고요. 공장이나 자동차에 매연이 많아지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을 파란색이 아닌 잿빛, 회색으로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한 것에 관해 말하다 보니까요. 그 흔함이 소홀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흔함이 소홀함이 아닌 소중함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하나 듣고 할게요.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 부릅니다. 너의 의미. 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나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 여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아이유와 김창완이 함께한 너의 의미 듣고 오셨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 맑은 공기와 맑은 물,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흔하기도 하고요. 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죠. 물론 당연히 지금처럼 물은 언제나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물 부족 국가가 많아지고 있고요. 가물어서 물이 귀한 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는가 싶으면 바로 더워집니다. 여름인가 봐요. 이것도 기후변화와 관련 있어요. 그렇죠. 사흘간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사만사온도 요즘 겨울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흔하게 생각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흔하고 당연함이 흔하고 당연하려면 늘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일상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배려하고 고마운 분들, 그 감사함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가족들, 지인들, 그 마음과 마음씀도 새삼 더 소중하게 떠오릅니다. 건강도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고요. 일이 힘들다고 푸념하거나 생각하다가도 주위를 돌아보면요. 취업과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도 들려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지만요. 기억나시죠? 예전에는요. 분리수거도 안 했지만 쓰레기는 그냥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거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돈 주고 산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투를 돈 주고 사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사회가 변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익숙해졌지만요. 지금은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리수거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예전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흔하게 생각되는 지금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는 것이 흔하거나 당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부터 실천을 해야겠고요. 너무 도덕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네.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 있긴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FM 93.5의 고정.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와 함께.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시런 All Over the Stars. It'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I sang a lullaby by the waterside and knew if you were here I'd sing to you. You're on the other side as the skyline splits in two, miles away from seeing you, but I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I wonder, do you see them too? So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our horizons meet, and all of the lights will lead into the night with me. And I know these scars will bleed,
On the radio it beats. They're playing chasing cars, and I thought of us. Back to the time you were lying next to me. I looked across and fell in love. And so I took your hand back through lamplit streets and knew everything led back to you. So can you see the stars over Amsterdam? Hear the song my heart is beating to. So open your eyes and see the way our horizons meet, and all of the lights will lead into the night with me. And I know these skies will bleed, but both of our hearts bleed. All of these stars will guide us on and I can see the stars from America. 에드시런 All Over the Stars 듣고 오셨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미국에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추려봤는데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뽑은 후에 지도에서 지도를 쫙 펼치고 그들의 출신지 위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 잉글랜드 지방의 검은 점이 많이 상대적으로 수북하게 찍히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그 지역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조사해 본 결과 몇 가지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지방에서는 자녀가 성장할 때 특별히 애용하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거나 뭔가 충고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해줬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Hey boy, hey girl,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품어라. 그 지역은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빠른 적응이 필요했고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Hey boy, hey girl, be ambitious. 많은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기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지점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죠. 낯선 길에 들어섰다가 뭔가 목표 지점이 불투명했을 때 아니면 길을 잃거나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길 한모퉁이에서 발견하는 이정표는 그야말로 와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과 연계하면요. 그 동네에서는 흔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이정표가 그 동네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정말 소중하고 반갑겠죠? 삶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이정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정표는 사람에 따라서 신에 대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감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위인의 명언이나 격언일 수도 있고요. 책이나 영화에서 발견한 좋은 대사, 명대사, 좋은 글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한 크고 작은 약속도 마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두워진 산속에서 불빛 하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느낌으로요. 그런 마음의 이정표가
빛을 발하곤 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 올해의 시간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1월 1일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네요. 새해 들어 세웠던 계획과 목표, 그리고 다짐?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마음의 이정표, 나를 안내하고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마음속 이정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성이 부릅니다. 도시의 삐에로. 없이 길을 걸어도 족한 마음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비에 젖은 가로등 되어 밤이 새도록 타오르는 이 마음 음악 소리에 몸을 기대고 어디론가 가는 이만 반짝이던 푸른 꿈들이 날아가 버린 둥지른 삐에로 사랑도 고독도 영원 속에 잠자는 가녀린 불꽃 언젠간 모두 나를 태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의 기억 위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의 그리움 음악 소리에 몸을 기대고 어디론가 가는 이만 반짝이던 푸른 꿈들이 날아가 버린 둥지른 삐에로 사랑도 고도 영원 속에 잠자는 가녀린 불꽃 언젠간 모두 나를 태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의 기억 위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의 그리움 추억 속의 그리움 박혜성 도시의 삐에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서 달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년 12달 365일이 한눈에 보이는 한 장짜리 달력이 있고요. 달력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종류죠. 달력 한 장에 12달이 다 나온 그런 형태의 달력인 거예요. 한눈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볼 수 있는 달력이요. 한 달씩 나와 있는 월력,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뒤로 넘기는 원력이 있고요. 보통은 원력이 가장 일반적인 달력 형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날짜가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한 장씩 뜯거나 뒤로 넘기는 그러한 형태의 달력이죠. 인력에는 그러고 보니까요. 앞에서 마음의 이정표 이야기할 때요. 그 마음속 이정표가 명언이나 격언, 책이나 영화에서 좋은 글귀와 명대사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장씩 넘기는 탁상 달력, 그런 원력 형태는 하루마다 한 장씩 좋은 글귀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지난 방송 이후 이 세 가지 형태의 달력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 장에 한 달씩 나온 원력과 다이어리는 기존에도 있었고요. 한 장에 12달 모두가 나온 달력과 하루에 날짜 하나씩 적혀 있는 인력을 구입했는데요. 아직 자세한 올해의 일정은 적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요. 달력에 계획과 일정을 적으면서 올해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좋은 글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매일 한 장씩 뒤로 넘기거나 뜯는 그런 탁상용 인력에는 좋은 글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보면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넘기면서 그날그날의 새로운 다짐이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의 2025년 올해의 계획과 다짐도 궁금하고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나만의 좋은 글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은 달라진 우리 모습을 걱정하진 말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저물어가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건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것 때론 맘 같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일상이 그리울 땐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땐 라디오 책갈피 전주 FM 93.5 이칸도와 함께 라디오 책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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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오늘은 47회 방송이고요. 지난 46회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책장 정리를 하고 달력을 걸고 시계에 타이머를 새로 고침하고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한 해에 한 달에 하루에 소중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 계획과 메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새해, 벌써, 계획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럼 라디오 책갈피 지난 방송 너튜브에 올려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먼저 지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책장 정리를 하다 보니 지난해의 기록들이 많습니다. 무얼 그리 많이 했는지요?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 작가들에게 받았던 여러 책들, 향수, 읽담한 책들, 낙서, 메모 등등. 버려야 할 것, 놔둬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요. 다시 꽂거나 버리고 나면 무언가 비었다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1년의 흔적인 거예요. 하고 가로 열고 물론 중간중간 저도 정리하지만요.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습니다. 가로 닫고 새해에 다시 담기길 바라는 희망의 마음으로 비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새해의 느낌도 다시 멀어지고 무뎌가는 느낌도 들지요. 그래도 아직 뭔가를 시작하고픈 설렘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뭐라며 책장에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방송을 들으며 기대를 해봅니다. 라고 지영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새해에 다시 담기길 바라는 희망의 마음으로 비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아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 청소가 안 끝났어요. 책장 정리 중인데요. 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만큼 아직 새해에 새롭게 담는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깔끔하게 정리정돈한 방에서 새해 계획도 세우고 새해의 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뭐라며 책장에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라고도 적어주셨는데요. 글쎄요. 작년부터 올해 해야 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그 흔적 하나하나 이제 곧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요. 2025년 올해 12월 말 정도예요. 지영님이 올해 채워간 내용들과 책장의 흔적들 이야기해 주세요. 댓글과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수십 년 전 새해 새 교과서를 받으면요. 책 표지를 닳지 않게 하려고 투명 아스테이지로 쌌던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투명 아스테이지.
수십 년 만에 생각하게 되었네요. 라디오 책갈피 덕분에 추억 하나가 더 떠올라 반가웠습니다. 하고 웃는 이모티콘. 네. 그렇게 투명 아스테이지로 교과서 하나하나 책 표지를 싸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탁상 달력은 이곳 저곳에서 받은 달력 중에서 가장 칸이 큰 달력을 선택해서 사용하곤 했는데요. 작년엔 땡땡땡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께 그 캐릭터가 있는 달력을 선물하면서 제 것도 하나 구입해 사용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돈 주고 사본 달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B4 사이즈의 아주 큰 탁상 달력이었어요. 아무래도 노안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많이 적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였어요. 진행자님 말씀처럼 저도 대학 때 부터이니까요. 수십 년 동안 탁상 달력이나 스케줄러에 해가 바뀌면 소중한 분들의 생일을 먼저 옮겨 적고요. 매일 그날 했던 일, 만난 사람, 감정, 기분 등을 요약해서 적곤 하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다음 달의 달력으로 넘기면서 다음 달에 챙겨야 하는 일을 적으면서 한 달 동안의 요약을 쭉 읽어봐요. 그럼 그 하루하루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한 해가 지날 때는 한 해를 쭉 읽어보고요. 가끔 몇 년 전 달력을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적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까지는 새해가 될 때마다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또 인생의 큰 묘미인 것 같아요. 요즘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말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저는 짧게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진행자님 말씀처럼 한 해가 지나고 새 해가 오는 것이 우리의 편의상 정해놓은 것이고 시간이 1초 지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후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왠지 이번 2025년은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6회 책갈피 방송에서 진행자님의 풍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나 오랜만에 찾아보았던 노래인데요. 다섯 손가락의 풍선입니다. 가사도 곡도 참 예쁜 이 노래를 신청드립니다. 진행자님도 청취자님들도 일상이 예뻐지는 매일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비닐을 아스테이지라고 불렀네요. 저는 그냥 책을 포장하는 책 사는 비닐이라고 불렀던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세연님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만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새 교과서를 받으면 학교에 가기 전에 늘 교과서 표지를 쌌는데요. 처음엔 진한 달력으로 책을 쌌어요. 달력 뜯어내면 이제 남는 그거 있잖아요. 진한 달력의 그 장이요. 학교에 가기 전에는 늘 새학기가 시작될 때 교과서 표지를 쌌는데요. 처음엔 말씀했던 것처럼 진한 달력으로 책을 쌌습니다. 달력 숫자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 뒷부분은 하얗잖아요. 그리고 달력 종이가 보통 두껍고 빳빳해서 책 싸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쁜 포장지를 사서 싸기도 했어요. 선물 포장지인데요. 예쁘긴 한데 어찌됐든 돈 주고 포장지를 사야 해서 달력으로 교과서를 싼 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연님이 말씀하신 그 비닐이요. 투명 아스테이지요. 그 비닐로도 2번 정도, 그러니까 2학기 정도를 교과서를 쌌던 기억이에요. 비닐로 교과서를 싼다는 건 그 당시 저에겐 완전 신세계였어요. 그런 게 없다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두꺼운 비닐이어서 책이 보호도 잘 되고요. 투명 비닐이니까 교과서가 그대로 다 보여서 달력으로 쌀 때처럼 표지에 펜으로 다시 교과명을 안 적어도 됐고요. 장점이 많았죠. 무엇보다도 고급진 느낌도 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나중에는요. 교과서를 쌀 수 있는 표지 같은 것도 나왔어요. 분홍색, 연두색, 하늘색, 노란색, 색도 다양하고요. 불투명한 비닐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책을 그 비닐 표지에 그냥 끼우면 되는 거여서 간편하기도 했고요. 역시 좀 있어 보이는 고급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돈이 좀 들어가야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한 달력으로 교과서를 쌌던 게 가장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그 생각하니까 뭔가 그립기도 하고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학기가 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엄마와 함께 책을 샀는데요. 잊고 있던 추억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달력으로 책을 쌀 때 투명 접착 테이프로 붙일 때도 있었지만요. 가끔은 밥팩이 밥알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달력으로 교과서를 쌌던 기억, 밥풀로 붙였던 기억,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정말 그때 그 정감으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이나 스케줄러를 구입하면 소중한 분들의 생일을 먼저 옮겨 적는다고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새로 산 달력이나 스케줄러, 다이어리에 어떤 일정부터 표기하고 적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요, 일과 관련한 일정부터 적는 것 같네요. 세연님의 신청곡 5손가락의 풍선 신청해 주셨는데요. 맑고 파란 하늘에 뜬 둥둥 뜬 풍선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새해 좋은 소망이 높이 떠올라 꼭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신청곡은 오늘의 끝곡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 올 겨울 하얗게 내린 한방눈 이야기를 하면서요. 겨울에 흔하게 생각되는 하얀 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할 만큼 흔하지 않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경도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지인들의 배려에 대한 감사도 그렇고요. 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새해 들어 생각하고 있는 이정표죠. 새해 계획이나 다짐도 있을 테고요. 올해 마음의 이정표가 되는 좋은 글귀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해를 맞이해 구입한 달력과 다이어리에 어떤 일정부터 적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도 많을 텐데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은 모든 이야기,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세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 세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죠. 5손가락의 풍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요, 마음을 담은 인사, 청취자 여러분 마음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저는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